몇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손길이 닿고 숨결이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 젖 속에는 우리 어머니의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결이 담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서비스업인 동시에 좀 특별하지만은 사회교육기관, 그래서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기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커피커퍼 박물관 관장 최금정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장이면서 지금도 이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바리스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강릉에서 최초로 커피거리에 커피숍을 하게 된 그런 본인이기도 합니다. 커피박물관은 강릉에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초의 그 한국 전문 그 커피박물관은 강릉 커피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2009년도에 그 커피 농장 설립을 하고 박물관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커피커퍼 박물관은 그 2018년 동계올림픽 하기 바로 전 2017년도 12월에 개관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커피커퍼 상호를 내서 회사 이름을 따서 커피커퍼 박물관으로 명칭을 칭했고요.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전 세계인들한테 좀 한국에도 이런 박물관이 있고 또 강릉이 이런 커피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물관 하나 더 개관하게 됐습니다. 커피를 워낙 좋아했었는데 강릉에 처음부터 박물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강릉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게 그 안목, 그 당시에는 이제 안목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커피거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커피 전문 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다 그냥 커피숍들만 쭉 있으니까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좀 어떤 문화적인 게 좀 같이 결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커피를 하니까 좀 커피 박물관과 또 커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모든 걸 좀 보여주는 체험형 박물관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거리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자판기가 몇 수십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렇다 할 커피숍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때 20년 전에 커피 전문 샵을 중간에 하나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여기가 될까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3년이 되니까 그 거리가 꽉 찬 거예요, 커피숍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릉시에서 또 커피 축제를 시작을 하게 됐죠. 제1회 커피 축제를 시작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커피 축제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보헤미안 박이추 씨는 저쪽 영진에서 거기에서 이제 산속에서 또 혼자 핸드드립을 우리나라 1세대로 또 막 그 역할을 또 하고 계셨고, 또 테라로사는 공장에서 또 커피를 볶는 그런 공장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때 이제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니까 커피 축제를 하면서 강릉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희도 그때 알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한 커피를 직접 볶아서 커피숍을 하는 데가 한 3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0개가 아마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그 시민들의 그 커피 사랑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게 열정이나 그리고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커피 도시가 됐을까? 강릉 시민들의 그 커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시 그리고 개인의 그 시민들, 그다음에 그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업체들, 그다음에 이렇게 커피에 대한 문화적인 이런 콘텐츠들이 같이 골고루 다 돼서 이렇게 커피 도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어느 한 개를 빼면은 조금 뭔가 부족하겠죠. 이 아이는 그 커피 메이커스라는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과사전을 출간하기 전에 그 책을 보고 저희가 어떤 셀러한테 이 제품이 있는지 보고 그 셀러를 물어물어 찾아가서
설득 끝에 이제 가져오다가 이제 공항에서 완전히 이제 이게 가방이 파손이 되고 내용물이 이제 파손될 뻔한 그런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던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제품인데 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그 사이폰 그래서 아마 한국에만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2개가 있다고 해서 2개를 저희가 색상이 다른 걸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셀러를 찾아가서 그래서 이런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 아주 아끼는 그런 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는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상 이제 우리나라의 재산이다. 이건 나의 재산을 떠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전체의 재산일 수도 있고 강릉 시민들의 재산일 수도 있고 뭐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잘 보존되고 그러니까 이런 박물관이 한국에 있다는 거 또 이런 훌륭한 또 뭐 샵들이 한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의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물론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박물관이지만 좀 잘 지켜나가서 좀 이렇게 대대로 좀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고 힘 닿는 데까지 뭐 이제 계속 또 돈이 되는 데까지 돈이 있어야지 되니까 중요한 건 현금이 있어야지 뭐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컬렉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동양자수박물관 안영학 관장입니다. 제가 2011년 1월 10일 날 박물관을 설립했는데 설립 전에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한 30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제 박물관은 제가 한 35년 동안 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 자수를 수집한 그런 컬렉션의 기반 위에서 제가 그 2011년 1월 10일 날 그 자수의 본고장을 할 수 있는 또 사임당 예술인이 살았음시는 바로 강릉 오죽헌 옆에 동양자수박물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박물관 현재 상설 전시 공간에는 한 600여 점 한중일 전통 자수가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 연중 수시 기획전도 하고 도록도 발간하고 또 자수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체험 교육 그리고 또 자수 문양에 담겨 있는 디자인을 활용해서 또 디자인 상품 개발을 또 열심히 해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동에 그 고미실 거리에서 우연히 어느 상점에 걸려 있는 자수 액자를 하나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제가 도취가 됐다는데 그 이유는 아마 저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결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자수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그 마음결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힐링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래서 여러 분야도 뭐 관심은 가졌지만은 유독 자수가 저한테 그 매력에 제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 것이죠. 이 강릉 자수는 그 중요한 내용은 강릉 수보자기, 추상문양 강릉 수보자기, 디자인이 단순하고 현대적인 강릉 색실립이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강릉 수보자기, 요 작품들은 강릉 수보자기인데 다른 지역도 수보자기가 있죠. 근데 그 차별성은 뭐냐면은 문양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 수보자기를 보는 순간에 한 폭의 추상 미술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 이런 양식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미술 양식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앞서갔다는 거죠. 그리고 문양에는 화려한 오방색이 또 거기에 또 담겨 있고 또 풍요로운 스토리 이런 것들이 타지하게 자수하고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의 강릉 자수로서 유명한 거는 강릉 색실립인데 쌈지 옛날에 그 담배 쌈지라고 해가지고 남성이 이제 귀방 여인이 제작은 했고 사용자는 이제 남편인데 다 손립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색실립의 매력은 여기 문양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현대 미술을 보는 것 같아요. 현대의 디자인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문양인데 디자인이 아주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오방색을 또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강릉 색실록 경우는 현대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디자인 시대인데 강릉에서 갖고 있는 그 매력은 앞으로 더욱더 크게 확대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운영상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자수의 그 갖고 있는 그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어떻게 확장해야 되냐, 어떤 분야에서 또 좀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남들은 이제 그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시행착오도 하고 그런 역량을 갖추고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한 10년간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길이 보여요. 방향이 보여요. 자수는 어떤 예술 영역에 비해서 제가 문화 콘텐츠로서 가치가 풍부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는 그 진짜 살아있는 박물관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물만 가지고 그 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자수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적인 가치를 그거를 끄집어내서 우리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뭐 디자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문화 콘텐츠로서 그거는 교육 분야, 체험교육 분야에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예술가들과 콜라보를 통해서 그런 창작의 그런 그 아이디어를 그런 제공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환타피아 M CEO이면서 판타지 컵 뮤지엄 관장이고 또 아티스트입니다. 서양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978년도 밀양에서 출토된 토기 잔을 하나 우연히 구입을 했어요. 그때 그 토기 잔의 디자인이 너무 멋졌습니다. 허리가 잘록한 머그였는데 손잡이가 달려 있었죠. 그때만 해도 동양에서는 손잡이가 달려 있는 잔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경이스러워 갖고 신라의 토기 컵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신라의 토기 컵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가야의 컵이나 뭐 이런 것 하다가 고려 시대로 또 내려오고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내려오고 우리나라 것이 얼마만큼 다 수집이 된 후에 이제 뭐냐 이러면 외국으로 눈을 돌려갖고 외국의 컵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게 아마 컵 박물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76개국의 유물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아마 외국의 유물을 제일 많이 가진 박물관이고요. 우리 환희 컵 박물관 이외에 컵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컵은 말이죠. 인간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나 우승컵처럼 최고의 상이된 그릇은 컵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컵이 그렇게 위대한 그릇이 됐는가 하면 인간은 수많은 그릇을 만들었지만 컵만이 인간의 입술에 직접 닿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그릇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입술에 닿는 걸 제일 귀하게 생각해요. 따라서 컵도 가장 위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또 컵은 인간이 만든 그릇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왜 다른 그릇은 적당히 만들었는데 컵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까요? 컵은 50%는 생활용품이고 50%는 미술품입니다. 그래서 쓸 때는 쓰지 않을 때는 진열해 놓고 미술품으로 감상을 해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인간이 만든 그릇 중에서 가장 위대한 컵이 제일 낫겠다 이런 생각을 들은 거죠, 제가.
이 박물관 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위주로 나가서 부산에서 뭐 한 40년 이상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리로 돌아왔습니다. 뭐냐, 이런 부산 같은 대도시는 제가 뭐 하는 활약이 미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강릉 같은 작은 도시는 제가 하는 문화사업이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제가 귀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운 이유도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곳에다가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여기다가 박물관을 세운 것입니다. 국공립박물관이 놓치고 있는 작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분야는 사립박물관이 맡으면 가장 적절하죠. 그리고 사립박물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교육인데요. 교육은 학생 교육과 지역사회 주민들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뭐 공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문화라든가 또는 체험이라든가, 그래서 박물관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러면 문학 강좌, 이제 어떤 테마를 해갖고 강좌를 개설하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 이것이 주로 이제 국공립박물관에서 못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립박물관이 책임지면은 가장 적절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죠. 제가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목 커피 거리의 입구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이제 거의 마감 단계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오픈을 하게 될 때 이제 국제미술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 미술전의 그 타이틀이 비욘드 더 보더즈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경계라는 거는 뭔가 하면 국가의 국경도 되고요, 인종도 되고요, 인종 간의 벽도 되고요, 문화도 되고요, 장르도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경계를 넘으면은 실제 뭐냐 이러면은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통합과 새로운 발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환타피아 M 미술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아마 강릉의 화가들과 전 세계의 화가들이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인구 얼마 안 되는 강릉이지만은 실제는 더 활발한 예술 활동이 되는 강릉의 예술가들이 되겠죠.